내 생일 파티에서 그 비디오가 재생되자 방 안의 웃음소리가 순식간에 멎었다. 화면 속 남편과 여동생이 키스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떠올랐고 나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언니, 내가 너무 바빠서 라는 여동생의 속삭임이 내 귀에 맴돌았지만 그건 이미 내 인생을 산산조각 낸 폭탄이었다. 그날 저녁, 서울의 번화한 강남 카페에서 파티가 시작되었다. 나는 35살, 평범한 회사원으로서 드디어 승진을 앞두고 있었다. 남편 민주는 변호사, 여동생 수연은 대학생. 가족과 지인들이 모여 축하를 외치던 순간 누군가의 익명 메시지가 내 핸드폰으로 왔다. 생일 선물이라고 적힌 링크를 클릭하자 프로젝터에 연결된 화면이 켜졌다. 비디오는 CCTV처럼 선명했다. 우리 집 침실에서 민준과 수연이 서로를 끌어안는 모습. 그들의 대화까지 녹음되어 있었다. 지은이가 알면? 그녀는 강해. 버틸 거야. 민준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다. 나는 얼어붙었다. 손이 떨려 샴페인 잔을 떨어뜨렸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이게 무슨 누군가 중얼거렸지만 나는 그냥 서 있었다. 반응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깨졌다. 반응하면 패배하는 기분이었다. 수연이 울면서 다가왔다. 언니, 미안해. 우린 그냥 김민주는 창백한 얼굴로 설명할게 라고 했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파티 끝났어. 모두가 그 말만 하고 자리를 떴다. 집으로 돌아와 문을 잠그고 앉았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서울의 야경이 번쩍였지만 내 마음은 텅 비었다. 왜 나였을까? 나는 민준을 위해 직장에서 야근을 마다하지 않았고 수연을 위해 학비를 대주었다. 그런데 그들은 나를 배신했다. 그 비디오를 보낸 사람은 누구일까? 아마도 그들의 지인일 터이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내가 이제 어떻게 할지였다. 처음엔 울었다. 아니, 울음이 나오지 않았다. 그냥 가슴이 답답했다. 다음 날 출근해서도 표정을 관리했다. 동료들이 생일 어땠어? 물었을 때 좋았어 라고 웃었다. 속으로는 피가 끓었다. 민준이 전화로 도해야 라고 했지만 받지 않았다. 수연은 메시지로 용서해줘 라고 보냈지만 읽지도 않았다. 나는 침묵했다. 침묵이 내 무기였다. 그들은 불안해할 테니까. 며칠 지나자 현실이 밀려왔다. 이혼. 소송.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이혼은 쉽지 않다. 특히 민준처럼 변호사인 남편이라면 그는 이미 변명할 준비를 했을 거다. 일시적 실수라고. 수연은 언니가 이해해줄 거라 믿어라고 생각할 테지. 나는 그들의 생각을 읽었다. 그들은 나를 약하다고 봤다. 그래서 더 참았다. 관찰했다. 민준의 일정을 훑고 수연의 SNS를 지켜봤다. 그들의 만남을 추적했다. 내 안에서 무언가가 자랐다. 분노가 아니었다. 차가운 계산. 왜 지금 폭발할까? 기다리면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나는 직장에서의 네트워크를 떠올렸다. 민준의 로펌 동료들, 수연의 대학 친구들. 그들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 아니야? 먼저 나 자신을 지켜야 했다. 정신과를 찾았다. 우울증지라고 진단받았지만 약은 먹지 않았다. 그 대신 일기를 썼다. 매일 그들의 행동을 기록했다. 오늘 민준이 로펌에서 늦게 퇴근.
수연과 만났을까? 그런 식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변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눈빛이 달라졌다. 더 날카로워졌다. 친구들이 괜찮아 물었을 때, 응, 바빠라고 대답했다. 속으로는 생각했다. 임랭 콩 큐도옥 AI. 나의 침묵이 그들을 안심시키고 있었다. 그들은 여전히 만나고 있었다. 비디오 이후에도. 나는 그 증거를 모았다. 핸드폰 추적 앱을 깔았다. 불법. 상관없었다. 법은 약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민준이 변호사니까 더 잘 알지? 첫 번째 움직임은 작았다. 수연의 대학에 익명으로 편지를 보냈다. 학생의 도덕적 문제라고. 증거 없이 그냥 소문으로. 수연은 불안해졌다. 그녀의 SNS에 요즘 스트레스라는 글이 올라왔다. 민주는 나에게 수연이 걱정되라고 메시지 보냈지만 무시했다. 나는 웃었다. 이게 시작이야. 하지만 밤에 혼자 있을 때 가슴이 아팠다. 왜 내가 이런 짓을? 그들은 가족이었는데. 도두가 밀려왔다. 하지만 상기했다. 그 비디오의 그 장면? 그녀는 버틸 거야 이 그 말 때문에. 민준과 수연의 관계가 깊어진 건 언제부터일까? 나는 과거를 되짚었다. 결혼 5년 차. 내가 임신을 시도하던 때 이 스트레스로 유산했다. 그때 민주는 내 탓 아냐 라고 위로했지만 이제 보니 그건 위선이었다. 수연은 언니, 나 도와줄게 라고 했지만 뒤에서는 민준과 웃고 있었다. 그들의 배신은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다. 내 삶을 훔친 거였다. 나는 여전히 집에 살았다. 이혼 소송 전에 증거를 더 모아야 했다. 민주는 불편해했지만 강제로 나가지 않았다. 대화하자라고 했지만 나는 바빠라고만 했다. 저녁에 그가 들어올 때 나는 이미 잠든 척했다. 하지만 눈을 뜨고 그의 움직임을 관찰했다. 그의 핸드폰을 몰래 봤다. 수연과의 메시지. 오늘 밤 어때? 그런 내용. 나는 스크린샷을 찍었다. 하지만 아직 사용하지 않았다. 직장에서의 나는 완벽했다. 승진을 위해 프로젝트를 맡았고 상사에게 인정받았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획을 세웠다. 민준의 로펌은 큰 곳이었다. 그의 상사와 연결된 사람을 알았다. 옛 동료. 나는 그에게 연락했다. 민준 씨 일 잘하나요? 캐주얼하게. 그는 좋아. 왜? 물었다. 나는 웃으며 그냥 궁금해서 하지만 속으로는 씨앗을 심었다. 나중에 폭발할. 수연에 대해서는 더 신경 썼다. 그녀는 대학 4학년 취업 준비 중. 나는 그녀의 지도교수 이메일을 알아냈다. 익명으로 학생의 사생활 문제를 제보했다. 증거. 아직 없지만 소문은 퍼진다. 한국 대학에서 명예는 중요하다. 수연은 곧 불려갈 테지. 그녀의 반응을 기다렸다. 과연 일주일 후 그녀가 집에 왔다. 언니, 누가 나쁜 소문 퍼뜨려 울면서. 나는 누구일까? 라고만 했다. 속으로는 쾌감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 그녀는 내 여동생인데. 왜 이렇게까지? 밤에 혼자 있을 때 마우 산이 커졌다. 트라우마가 되살아났다. 유산 후의 고통. 그때 그들은 나를 버렸다. 임랭이 나를 죽였다. 이제 내가 그들을 죽일 차례. 하지만 어떻게? 폭력은 안 돼. 법과 도덕을 이용해야 한다.
민준의 로펌은 윤리위원회가 있다. 분류는 문제될 수 있다. 특히 가족 간. 나는 변호사를 고용했다. 비밀리에. 증거 모으고 있어요. 그는 말했다. 하지만 나는 직접 했다. 탐정 앱으로 그들의 위치를 추적. 그들은 여전히 호텔에서 만났다. 사진을 찍었다. 프로처럼.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 자신이 변했다. 거울 속 여자가 낯설었다. 눈 밑 다크서클, 하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친구가 너 이상해 라고 했지만 피곤해 라고 대답. 첫 번째 큰 움직임. 민준의 로펌의 익명 제보. 변호사의 도덕적 문제, 비디오 일부를 첨부. 로펌은 조사 시작. 민준은 집에서 짜증을 냈다. 누군가 나를 노려해 나는 돼? 라고 물었다. 그는 모르겠어 라고. 하지만 눈치챘을까? 수연은 대학에서 징계 위기에 처했다. 그녀가 전화로 도와줘 라고 했지만 내 문제야 라고 끊었다. 이제 그들은 불안했다. 민준이 나에게 둘이 이혼하자 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돼 라고. 그는 불편해 라고. 나는 웃었다. 증거 없이. 그는 당황했다. 내 계획이 먹혔다. 하지만 가격. 내 정신이 피폐해졌다. 꿈에서 그들의 얼굴이 나타났다. 웃는 얼굴. 나는 소리쳤다. 하지만 깨어나면 다시 계획. 관찰을 계속했다.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지은이가 알았어. 수연이 물었다. 민준사니, 그녀는 약해. 그 말에 나는 더 결심했다. 약하지 않아. 이제부터. 민준의 로펌 조사가 본격화되자 그는 집에 늦게 왔다. 스트레스 때문인지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나는 그걸 이용했다. 그의 술병에 약간의 약을 넣었다. 수면제. 불법. 하지만 그는 피곤해 보였다. 다음 날 그는 지각했다. 로펌에서 주의받았다. 작은 것부터 무너뜨린다. 수연은 대학에서 소환됐다. 사생활 문제로 그녀는 부정했지만 소문이 퍼졌다. 친구들이 피했다. 그녀가 나에게 왔다. 언니, 도와줘. 이건 오해야. 나는 증거가 있나? 라고 물었다. 그녀는 울었다. 속으로는 만족했다. 하지만 도두. 그녀의 눈물은 진짜였다. 내가 괴물이 된 기분. 내 심리가 변했다. 처음엔 복수로 위안받았지만 이제 중독됐다. 그들의 고통을 보는 게 쾌감. 하지만 밤의 후회. 왜 이렇게?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지만 상기. 그 비디오. 버틸 거야. 그 말 때문에.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민준의 클라이언트 정보를 알아냈다. 그의 컴퓨터 해킹. 쉽지 않았지만 앱으로. 그중 한 클라이언트가 중요 인물. 정치인. 나는 그에게 익명 메일. 변호사의 불륜, 이 증거 첨부. 이제 민준은 위기에 처했다. 로펌에서 휴가가 라고 했다. 수연에겐 취업을 방해했다. 그녀의 이력서가 온라인에. 나는 가짜 리뷰를 썼다. 도덕적 문제 있음 회사들이 거절했다. 그녀는 절망했다. 언니, 나 어떻게, 메시지. 나는 답하지 않았다. 그들의 관계가 흔들렸다. 나는 엿들었다. 이게 다 지은이 때문인가? 민준이 말했다. 수연 모르겠어. 그들은 나를 의심하기 시작.
긴장감이 높아졌다. 민준이 나에게 물었다. 너 짓이야. 나는 무슨 소리? 라고. 하지만 그의 눈빛이 위험했다. 그는 똑똑했다. 증거를 찾을 테지. 나는 조심했다. 모든 걸 익명으로. 하지만 가격. 내 건강이 나빠졌다. 불면증. 식욕 없음. 직장에서 실수했다. 상사가 집중해라고. 하지만 계속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 민준이 반격했다. 변호사로서 나의 행동을 추적. 누군가 해킹했어. 그는 말했다. 나는 태연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 만약 들키면 감옥. 하지만 그건 그의 영역. 나는 사회적 압력을 이용. 수연이 자살 시도 소식을 들었다. 병원에 입원. 과다 복용. 나는 방문했다. 왜 그랬어? 그녀는 모두 끝났어 물었다. 나는 살아라고 말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죄책. 내 탓인가? 하지만 그녀의 배신 때문. 이제 복수는 깊어졌다. 민준의 로펌에서 해고 위기. 그는 나에게 용서해라고 빌었다. 나는 왜? 라고. 그는 사랑했어. 거짓. 나는 웃었다. 민준의 해고가 확정됐다. 로펌에서 윤리 위반으로. 클라이언트가 떠났다. 그는 실업자 됐다. 집에서 술만 마셨다. 나는 이혼 서류를 준비했다. 재산 분할 포함. 그는 반대했지만 증거가 있었다. 법정에서 이길 수 있다. 수연은 퇴학 위기. 그녀의 부모, 우리 부모가 알았다. 어머니가 울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라고. 나는 모르겠어요. 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계획. 부모를 이용. 수연이 민준과 힌트만. 그들의 고통이 보였다. 민준은 우울증. 수연은 고립. 나는 만족. 아니, 공허. 내 인생도 망가졌다. 직장에서 승진 취소. 개인 문제로 가격을 치렀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민준이 나에게 내가 한 짓 알았어 라고 했다. 증거. 없지만 의심. 그는 위험해졌다. 밤에 집에 혼자 있을 때 두려웠다. 그가 복수할까? 나는 더 세게 나갔다. 그의 새 직업을 방해. 네트워크로. 주의하세요. 소문. 수연의 새 아르바이트도. 그녀는 이제 빈털터리. 마우 산이 절정. 꿈에서 유산 장면. 그들의 웃음. 깨어나 소리쳤다. 나는 괴물인가? 하지만 계속. 민준이 자백했다. 미안해. 끝내자. 하지만 늦었다. 나는 소송 제기. 수연이 사라졌다. 행방불명. 경찰 수사. 나는 불안. 내 탓. 수연이 발견됐다. 서울 외곽 모텔. 자살 미수 다시. 병원에서 그녀는 뻔니 탓이라고 중얼. 경찰이 나를 불렀다. 관계. 나는 여동생이라고. 하지만 의심받았다. 민준은 소송에서 싸웠다. 그녀의 조작지라고. 하지만 증거 부족. 나는 이겼다. 재산 일부 얻음. 하지만 승리감 없음. 내 심리가 무너졌다. 약 먹기 시작. 정신과. 트라우마 진단. 하지만 복수 중독. 민준이 새 여자 만났다.
나는 지켜봤다. 하지만 방해 안 함 왜? 지쳤나? 수연이 퇴원. 그녀가 나에게 물었다. 나는 내가 시작했어 라고. 그들의 삶이 파괴. 민준 실직, 수연 무직. 나는 이제 모두 끝났다. 민준은 지방으로 갔다. 수연은 해외로. 나는 혼자 서울에. 하지만 밤에 그들의 목소리가 들린다. 버틸 거야. 나는 여전히 살아. 하지만 이게 삶인가? 정말 내가 이겼을까?